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35년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고, 지금은 시니어 복지생활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입니다. 이번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혹시 지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지급됐던 1차 소비 쿠폰 잘 쓰셨나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니 그동안 아껴두었던 소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분,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다가 오랜만에 넉넉하게 장을 보셨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자료를 봐도 대중음식점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더군요. 그만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1차 쿠폰을 다 쓰셨거나 잔액이 0원일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2차 소비 쿠폰 지급 날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지급 조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2차를 진행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매출은 잠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차의 소비 촉진 효과를 이어가야 했고 추석과 연말을 놓치면 소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받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기본은 건강보험료지만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 중과 금융소득까지 평가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도 1인 가구는 보험료 기준을 완화했고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계산해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죠. 이번에도 이런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최종 결정은 9월 10일 전후에 확정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분만이 9월 22일부터 바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다 10월 31일 마감일을 넘기면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번 2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차 소비 쿠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의 구조를 이해해야 2차에서 달라진 점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이고 신청만 하면 지급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가능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소득 하위 90% 이내였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나 한부모 가구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었죠. 여기에 지역별로 추가 금액이 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사용처도 다양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었고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나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같은 대기업 채널에서는 쓸 수 없었죠.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2달, 2025년 11월 30일까지인데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가 1차에서 본 가장 큰 특징은 아는 사람만 챙겨갔다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대상이어도 받을 수 없었고, 정보가 늦게 전달된 분들은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신청하느라 사용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또 본인명의 스마트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온라인 신청을 못한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주민센터나 카드사 은행 창구를 찾아가야 했는데 초기에는 대기줄이 길어서 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1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대중음식점과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평소에 비싸서 못 먹던 고기 외식을 했다거나 시장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 쿠폰의 목적이자 효과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지만 1차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대상 기준이 건강보험료만 반영돼서 고액 자산가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월급이 적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직장 가입자는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반대로 일용직이나 계약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게 잡혀서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신청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시골이나 섬 지역 어르신들은 방송 뉴스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서 아예 몰랐다는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 안내문이 신청 마감일 직전에야 도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사용 범위 제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습관인 분들에게는 사용처를 바꾸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일부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나 시스템이 미비해 처음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 2차 지급 기준을 바꾸는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적용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차에서는 어르신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신청 후 사용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에 일찍 가서 신청하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첫날부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2차 소비 쿠폰에 달라진 지급 기준과 제외 조건,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이자 놓치면 영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2차 소비 쿠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대상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1차 때는 건강보험료만 기준이었지만 2차에서는 여기에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이 추가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그야말로 놓치면 영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지급 일정부터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고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딱 40일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급 금액은 전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를 어떻게 걸러낼까요? 기본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1차 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낮아서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직장가입자라도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있었죠. 반대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잡혀 보험료가 높아져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방식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와 동일합니다. 당시에도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입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면 지원 대상이었고 이는 연소득 약 5,80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는 단일 소득 가구보다 총소득이 높게 잡히지만 생활비 지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와 동일하게 계산한 거죠. 이번에도 이런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 시점이 변수입니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때문에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중 일부가 탈락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어느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부 부처가 신중하게 논의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9월 10일 전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상황을 파악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보유자산,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면 내가 이번 2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세요. 최종 발표 전까지 뉴스와 정부 공지사항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히 준비 없이 신청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기준이 복잡해진 만큼 사전 점검을 하고 신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준비 없이 움직이면 마감 직전에 서류 보완이나 조건 미충족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차 때 이런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다음으로 신청 방법과 유리하게 받는 실전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소비 쿠폰 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신청 단계에서만큼은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신청 필수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 40일입니다. 이 안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가 붐비고 온라인 신청 서버가 느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 시작 첫 주 안에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카드사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드형으로 받으실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수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지정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헛걸음을 하신 어르신들이 1차 때 많았습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형,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용 편의성으로 보면 카드형이 가장 무난합니다. 카드형은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쿠폰 금액이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어 결제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께 좋지만 앱 설치와 인증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종이형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쓰기 편하지만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용처 제한입니다.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이 안 됩니다. 1차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서 난감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하실 때부터 어디서 쓸 건지 계획을 세워두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지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사용처가 몰려 결제 지연이나 서버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전에는 모두 쓰는 걸 목표로 하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 신청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차 때는 요일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랐죠. 2차에서도 초반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주 안에 내 차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소비 쿠폰 신청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가 1차 때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저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을 준비하는 모든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날부터 움직이시고 미리 서류와 방법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절대 비공식 경로로 신청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지급일 이후 바로 쿠폰을 받아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차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 같지 않지만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쓰면 생활비 절감 효과가 확실합니다. 먼저 소비 쿠폰은 사용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 전통시장, 약국, 미용실, 동네 식당, 일부 편의점까지 해당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전에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쿠폰을 쓰고 싶은 가게에 미리 전화해 보세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괜히 결제대 앞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간과 발걸음을 허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필수품 위주로 사용하기입니다. 쿠폰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평소에 안 사던 고가의 간식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즐거움을 위해 조금 쓰는 건 좋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쌀, 채소, 고기, 생필품, 약국, 의약품 같은 꼭 필요한 것부터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제수용품이나 선물 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쓰기 전략입니다. 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이후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중 일부를 쿠폰으로 매주 나눠 쓰면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 장기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소비 쿠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가급적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혜택을 보고 지역 상인들도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쿠폰 사용이 곧 내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쿠폰 잔액 관리입니다. 카드형 쿠폰은 결제할 때 부족분은 본인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앱이나 문자로 잔액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종이형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사용 후 남은 금액과 사용 기한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사용 마감일을 절대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가맹점 결제 시스템이 몰려서 결제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전액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2차 소비 쿠폰이 어르신들께 단순한 10만 원이 아니라 생활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부터 사용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챙기셔서 올해 남은 몇 달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번 혜택을 100%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